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문제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문제집 이야기.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문제집. 저도 사실 문제집을 다 몰라요. 저도 사실 다 문제집 제목은 뭐 거의 다 알 수도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도 저희 학원에서 쓰지 않는 문제집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냥 써본 문제집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 검토한 문제집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난이도를 알고 있지만 안 써봤으니까 아는 것, 못 써본 문제집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문제집을 왜 차근차근 풀어야 하나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들이, 학생도 가끔 그래요. 제가 누구 학생이 찾아오면 신입생이 물어봐요. 너 무슨 문제집 풀었어? 그러면 이 문제집도 풀었고 이 문제집도 풀었고 저 문제집도 풀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시험을 쳐보면 그 문제집에서 실제로 풀어서 우리 학생들이 얻게 되는 실력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왜 풀었나 그런 문제집,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어봐요. 그냥 너 모의고사 등급 몇 등급이니? 모의고사 등급 물어보고 그동안 풀어봤던 문제집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금방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얘는 왜 이 문제집을 풀었다고 할까? 얘는 이 문제집을 과연 똑바로 풀었을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도 왜 등급은 저럴까? 똑바로 안 풀었기 때문에. 혹은 자기 난이도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집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난이도, 자기의 실력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집을 풀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못 푼 거죠. 자, 여기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문제집을 이제 제가 적었습니다. 일단 개념책. 개념책은 주로 이제 고등학교 개념책인데, 뭐 개념을 정석은 고등학교 거 붙어 있고 바이블도 거의 그런데, 바이블도 중학교 거 있나? 모르겠네. 개념 원리는 중학교 것도 있고, 수학의 셈은 거의 고등학교 거고, 뭐 중학교 거 적으면 우공비, 개념 플러스 유형, 그죠? 개념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난이도가 개념 수준에 있다. 그렇다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다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도 나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죠. 문제의 양의 차이죠. 개념책은 개념이 많이 적혀 있고 좀 쉬운 문제에서 조금 중간 단계의 난이도까지 문제가 수록되어 있지만 충분한 양은 아니다. 개념 말고 유형서라고 하는, 유형서는 개념 부분을 많이 줄이고 중요한 부분만 약간씩 적혀 있고 문제가 많죠. 문제 양이 많은 책이에요. 심화서, 어려운 책, 얇은 책. 그래서 얇은 책, 심화서죠. 그러면 유형 쪽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 유형의 최고 단계들 이상의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문제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머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학교 문제는 어렵게 나오는데 만약에 레벨이 제일 높은 반이다. 그러면 이 C레벨에 있는 어머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학교는 학교 시험이 어려운데 이 반에 있으면 이런 문제집은 안 풀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반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사실 다 못 풀어요. 다 못 풀어낸단 말입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조차도. 근데 어머님 걱정은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애들, 상위권 애들은 이걸 풀고 있는데 우리 애는 이거 풀고 있으니까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풀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얘들한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얘들이 여기에 있는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고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데 오래 걸리고 결국 못 풀게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 아이에게 이해시키는 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문제가
배웠긴 하지만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못 맞히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시간 쓰고 돈 쓰고 못 맞히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흔들려 있는 학생은 개념 공부를 해야 하고, 유형 문제에서 못 푸는 문제가 많은 학생들은 이 책을 살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사서 씹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이 유형별 문제집을 거의 혼자서 다 풀어낼 수 있는 학생들한테 이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원리적으로. 이 문제집과 이 문제집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복되는 문제는 여기를 풀 때 미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기 엉성하게 둔 상태로 여기 걸 풀면서 결국 이 문제집에서 풀어낸 게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 수준까지만 이해했다면 이 문제집을 풀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더욱 비추천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B라는 단계의 학생이 있다 칩시다. B라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학원의 수준, 반의 수준이라면 A, B, C, C, B, A. 자, 이 막대 그래프가 그 수업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C라는 수업의 수준에는 어떤 학생이 있겠어요? C라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인 겁니다. 이 학생은 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따라오는 게 이 반의 목적인 거예요. 목표인 거죠. 이 학생이 C라는 수업을 다 따라와 준다면 여기까지, 그러면 이 학생을 B반으로 올려야 되죠. 그러면 B반은 당연히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을 수업하게 되는 것이고, B라는 학생, 이 반의 학생은 수업을 들으면 이제 열심히 해서 이만큼을 채워야 되는 수업이에요. 항상 열심히 해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 반의 수준을 따라잡았다면 그러면 다시 위에 반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반에 가면 또 이렇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3, 4등급 학생들이 이런 문제집을 붙잡고 있는 상황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인데 문제집은 이런 걸 풀려고 잡고 있어. 그러면 이만큼 갭이 큰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똑같아요. 시간을 투자하고 설명을 들었고 설명 듣는데 오래 걸리고 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고 못 풀었잖아요. 결국에는 한 문제 설명 듣는데도 오래 걸리고 다시 푸는데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가 없죠. 맞힐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학이 점점 멀어져요. 안녕. 수학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지금은 중고등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더 레벨에 신경 쓰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더 맞춰서 필요하고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서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싫어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옆에 아이가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고 우리 아이의 난이도를 갑자기 높였을 때 그때 제일 실패하죠. 그래서 왜 순서대로 해야 하냐? 난이도 하에서 난이도 상까지 정말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시간은 많거든요. 급하게 생각할수록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여기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첫 시간이 아니라 몇 번째 올려드렸던 영상 있죠? 우리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할 확률은 11%밖에 안 돼. 100명에 11명. 11%가 2등급입니다. 그죠? 사실 2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도 이 책 다 이해하는 거 힘들어요.
결국 4% 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2등급 학생 이거 풀지 말란 말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2등급 학생도 사실 여기에 틀린 게 많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알차게 해서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서 수준이 올라가면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센 수학 C단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학생들만 알 거니까. 그죠? 자, 마무리하면 이러한 이유로 그죠? 정말 요만큼 채우는 걸 목표로 해서 우리 아이가 이만큼 따라와 준다면 다시 요만큼의 난이도를 높여주고 요렇게 난이도를 높여주고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이렇게 리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력을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차근차근 하는 게 수학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인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흥미로운 도움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